러시아의 위대한 작가 막심 고리키는 가난과 고독,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이야기했습니다. 두둑은 삶 끝자락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겨울을 지나 찾아온 봄.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여전히 추위와 굶주림,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작은 희망을 품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잊고 있던 인간의 연약함과 따뜻함, 그 경계의 어딘가를 고요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막심 고리키의 단편소설 두 극극, 그들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두 명의 도둑이 있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춤추는 발이라는 뜻의 플라시노가였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의 우포바요 시치였다. 그들은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사는 곳은 진흙과 나무 토막을 섞어 만든 허름한 오두막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곳이었다. 그 오두막 중 한 채가 바로 이 두 사람의 집이었다. 그들의 일터는 주로 읍내에서 조금 떨어진 마을들이었고, 그들이 훔쳐오는 것이라고는 헝겊조각, 낡은 낙타털 외투, 도끼, 마구, 양복조각, 닭 등이었다. 하지만 무언가를 하나 훔쳐내면 그 마을에는 당분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읍에서 벗어난 외곽 마을의 농민들은 이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었지만 끝내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다. 농민들은 6해 동안 끊임없이 협박했지만 두 사람의 뼈가 성하게 붙어 있는 걸 보면 그들이 여전히 잘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플라시노가는 키가 크고 구부정한 마른 몸매를 가졌다. 근육과 뼈대가 앙상하게 드러난 그는 40살쯤 되어 보였다. 걸을 땐 고개를 푹 숙이고 손을 뒤로 해 뒷짐을 진 채 뚜벅뚜벅 걸었다. 불안해 보이는 눈동자는 끊임없이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머리는 짧게 깎았고 턱수염은 없었다. 반면 윗수염은 입술까지 내려와 희끗희끗하게 덮여 있었다. 플라시노가의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보다 길었다. 아마도 예전에 부러졌거나 다친 뼈가 잘못 붙은 모양이었다. 걸을 때 왼발을 올리면 오른발이 공중에 뜨며 저절로 방향이 바뀌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그를 춤추는 발이라 불렀다. 우포바요시치는 플라시노가보다 5살 정도 더 많았다. 플라시노가보다는 키가 작았지만 어깨는 더 넓었고 자주 기침을 했다. 노긋노긋한 얼굴에는 광대뼈가 튀어나왔고 반 이상 하얗게 센 턱수염이 보기 좋게 나 있었다. 우포바요시치의 크고 검은 눈동자는 언제나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듯 반짝였다. 그는 걸을 때면 다소 화난 듯 입술을 깨물며 구슬픈 노래를 휘파람으로 불곤 했다. 그의 휘파람은 언제나 같은 노래였다. 그의 어깨에는 온갖 색깔의 누더기 조각을 이어 만든 옷이 걸쳐져 있었고 마치 솜을 넣은 양복 저고리 같았다. 반면 플라시노가의 옷은 허리띠로 질끈 동여맨 회색빛의 기다란 농사꾼 외투였다. 우포바요시치는 마차꾼 출신이었고 플라시노가는 성당지기의 아들이었다. 플라시노가는 당구장에서 잡일을 하던 사환으로 일한 적도 있었다. 그 둘은 1년 365일 언제나 꼭 붙어 다녔다. 농부들은 그들을 볼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했다. 결이 짝이 또 나타났네. 둘이 딱 붙어 다녀. 여기서 결이란 소 2마리가 끄는 큰 쟁기를 말한다. 이 인간 결이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며 남들을 피하려고 시골길을 다녔다. 우포바요시치는 기침을 참으려 휘파람을 불었고 플라시노가의 왼발은 공중에서 춤추듯 움직였다. 그 모습은 마치 발이 주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끄는 안내자 같았다. 때로 그들은 숲이나 밀밭, 골짜기 구석에 벌러덩 드러누워 먹고 살기 위해 어떻게 도둑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말했다. 늑대조차 겨울을 나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 우리라고 다를 게 있나? 노가를 깨우며 우포바요시치는 매우 기쁜 듯이 매번 이렇게 말했다. 이봐!
어서 일어나 보게! 리치가 날아왔다! 까마귀가 날아왔다고! 저길 좀 봐. 리치 울음소리가 들리지? 그들은 검은 새가 바쁘게 크고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을 가르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검은 새는 오두막을 나와 봄이 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그들은 검은 새가 둥지를 만들거나 오래된 둥지를 고치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이봐! 이번엔 종달새 차례야! 우포바 요시치는 그렇게 말하며 밖으로 나가 장소를 정해 그물을 쳤다. 그물을 친 뒤 두 도둑은 온몸이 진창투성이가 되도록 들판을 뛰어다녔다. 이제 막 녹기 시작한 들판 위를 돌아다니며 멀리서 날아와 지친 새들을 그물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들은 오코페이카나 시코페이카로 새들을 파았다. 그 다음에는 도단한 어저귀 나무를 뜯어 한 곳에 모아 장터의 채소 가게에 팔았다. 봄은 매일 두 도둑에게 새로운 것을 베풀어 주었다. 비록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그들에게는 새로운 돈벌이였다. 이제 그들은 닥치는 대로 무엇이든 따먹을 수 있었다. 버들개지, 딸기, 버섯 등 도단하는 모든 것은 두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없었다. 그들은 군인들의 사격 연습이 끝난 뒤 참호 속으로 숨어 들어가 탄피를 주워 모았다. 그것들은 한 푼트에 12코페이카에 파았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나물과 같은 것으로는 배부르게 먹는 즐거움을 누리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들은 뱃속으로 들어간 음식을 위에서 소화시킬 기회조차 없었다. 어느 4월이었다. 나뭇가지에 새싹이 움트고 숲은 짙은 남색의 희미한 빛을 내며 햇볕을 받았다. 풍요로운 황갈색의 들판에도 새싹이 막 움트던 무렵이었다. 우리의 두 도둑은 큰 길을 걷고 있었다. 그들은 품질 낮은 담배로 직접 만든 권련을 피우며 주거니 받거니 나누었다. 자네, 기침 소리가 점점 거칠어지는 것 같은데. 플라시노가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별거 아니야. 이렇게 햇볕을 쬐면 금방 나을 거야. 그래도 병원에라도 한번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병원에 간들 뭘 할 수 있겠나. 죽을 몸이면 결국 죽는 거지. 그야 그렇지만... 둘은 큰 길의 자작나무 숲 사이를 걸었다. 자작나무 장가지의 그늘이 두 사람 위에 드리워졌다. 참새가 길 위를 종종거리며 뛰어다녔다. 이렇게 걸으면 기침이 더 심해지나? 잠시 침묵하던 플라시노가가 문득 깨달은 듯 물었다. 그야, 걸을 땐 숨을 마음껏 쉴 수 없으니까. 우포바요 시치가 대답했다. 요즘엔 공기가 너무 탁한 데다가 습기까지 많아서 숨쉬기가 힘들어. 우포바요 시치는 걸음을 멈추고 쿨럭쿨럭 기침했다. 플라시노가는 우포바요 시치 옆에 나란히 서서 담배를 피우며 걱정스럽게 친구를 바라보았다. 우포바요 시치는 계속되는 기침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몸을 비틀었다. 아, 이렇게 기침하다가는 목에 구멍이라도 나겠군. 우포바요 시치가 중얼거렸다. 우린 무아집을 노려야 해. 플라시노가는 피우던 담배를 내던지며 침을 뱉고 말했다. 무아집을 뒤져보자고. 꽤 값나가는 물건이 나올지도 몰라. 놔두고 있는 틈을 타서 우리가 해치운다면 그러고는 푸초비아수 근처의 구조네치아 집을 한번 둘러보자고. 그 다음엔 코카 집에도 들러보자. 세 집 정도만 돌고 오면 괜찮겠지 싶어. 그럼 30베르스타 정도는 챙기겠군. 우포바 요시치가 플라시노가의 말에 동의했다. 저 집들을 다 돌면 아마 빈손으로 돌아오진 않겠지. 그들이 걷는 길 왼쪽엔 숲이 있었다. 거무스레한 숲을 보니 왠지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다. 헐벗은 나뭇가지에는 그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만한 푸른 무늬가 아직 보이지 않았다. 숲 근처에는 솜털이 듬성듬성 난 망아지 한 마리가 서성이고 있었다.
망아지의 갈비뼈가 툭 튀어나와 마치 나무통에 천을 씌운 듯했다. 망아지는 땅바닥에 코를 박고 한 발 한 발 느리게 움직였다. 노란 싹을 입에 문 망아지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이빨로 싹을 잘근잘근 씹었다. 저놈도 우리처럼 비쩍 말랐네. 우포바요시치가 중얼거렸다. 워워, 이리 와. 플라시노가가 손짓했다. 망아지는 플라시노가 쪽을 힐끗 바라보더니 다시 고개를 푹 숙였다. 봐, 저 망아지는 자넬 싫어하나 보군. 우포바요시치가 말했다. 우리 저놈 해치우세. 타타르 사람들한테 끌고 가면 얼마가는 받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나? 플라시노가가 제안했다. 그렇게까지는 안 쳐줄걸. 저 망아지가 그만한 값어치가 있겠나? 그래도 저놈에겐 가죽이 있잖아. 가죽? 그래, 가죽 값으로 쳐준다 해도 많이 주겠나? 가죽으로 쳐주면 많이 주지. 그것밖에 안 된다고? 플라시노가는 친구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걸음을 멈추며 중얼거렸다. 그럼 자넨 좋겠나? 글쎄, 힘들겠는데. 우포바요시치가 주저하는 듯한 말투로 내뱉었다. 또 뭐가 문제란 말인가? 발자국이 남지 않겠나? 봄이 왔다고 해도 땅이 이렇게 질퍽거리는데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갔는지 금방 들통날 거야. 망아지에게 집신을 신기면 괜찮지 않을까? 자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보세. 좋아. 그걸로 결정한 걸세. 우선 망아지를 숲속으로 몰아넣어야 해. 그리고 우리는 골짜기에 숨어서 밤까지 기다리자고. 밤이 되면 망아지를 끌어내서 타타르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데려가자. 여기서 멀지 않을 거야. 300스타 정도 거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우포바요시치가 말했다. 아무튼 해치우자고. 못해도 얼마가는 벌 수 있을 거야. 들키지만 않게 하면 돼. 플라시노가가 자신있게 말했다. 두 도둑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습지를 가로질러 숲으로 향했다. 그들을 바라보던 망아지는 콧소리를 내며 꼬리를 들어 올렸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드문드문 자라는 새싹을 먹는 걸 멈추지 않았다. 고요한 골짜기의 숲속은 서늘한 공기로 가득했다. 시냇물의 속삭임은 정적을 깨고 구슬프게 들려왔다. 가파른 벼랑에는 호두나무와 인동덩굴 가지가 늘어져 있었고 녹아내린 눈 아래로 나무 뿌리가 드러나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고요한 것은 숲이었다. 해질 무렵의 어스름한 빛은 마치 죽음처럼 숲을 더욱 짙게 물들였고 그 언저리에 깔린 무거운 침묵은 숲을 마치 무덤처럼 음산한 막으로 덮었다. 두 친구는 오래전부터 습기 차고 괴괴한 어둠이 깔린 골짜기 구석, 흙더미가 쌓인 백양나무 그늘 아래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둘은 모닥불을 쬐며 조금씩 마른 가지를 던져 넣었다. 모닥불이 연기를 냉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들 가까이에는 망아지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망아지를 바라보다가 늘 하던 버릇처럼 휘파람을 불었다. 절뚝발이 플라시노가는 버드나무 가지 한 다발을 가져와 부지런히 바구니를 짰다. 그는 너무 바쁜 나머지 입 한 번 열 시간도 없었다. 시냇물 흐르는 소리와 가난한 사내의 휘파람 소리만이 해질녘 숲속의 고요함을 깨고 있었다. 모닥불은 이따금 나뭇가지가 탁탁 튀는 소리를 냈고 마치 한숨이라도 쉬는 듯 휘쉿하는 소리도 냈다. 모닥불은 그렇게 자신을 태워 없애면서도 그들의 고단한 삶을 동정하는 듯 작은 소리를 계속 냈다. 이제 슬슬 움직여볼까? 우포바요시치가 말했다. 좀 더 어두워진 다음에 떠나는 게 좋겠네. 플라시노가는 바구니를 계속 짜며 대답했다. 우포바요시치는 친구의 말에 한숨을 내쉬더니 다시 기침했다. 춥나? 플라시노가가 한참 뒤에 물었다. 아니, 그렇진 않은데. 그런데 어쩐지 지금 내 모습이 처량하고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기분이야. 그건 아마 자네가 아파서 그럴 거야.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다른 원인이 있는 게 아닐까 싶어. 그러자 플라시노가가 친구를 타일렀다. 자네 말이야. 생각을 너무 한쪽으로만 몰아가지 말게. 무엇을이라니. 무엇이든 말일세. 아니, 그건 안 될 말이야. 우포바요시치가 단호하게 말했다. 난 말이지. 생각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야. 이를테면 저기 저런 걸 봐도. 우포바요시치는 뭔가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무슨 벌이를 했단 말인가?
플라시노가가 냉정하게 물었다. 난 지금 자네한테 그런 어이없고 쓸모없는 말 따위 듣고 싶지 않네. 자네가 휘파람을 불고 한숨을 푹 쉰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우포바 요시치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마른 가지 한 줌을 집어 모닥불에 던졌다. 불꽃이 솟아올라 대기 속으로 사라지는 걸 바라보았다. 불꽃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망아지는 땅에 뿌리 내린 듯 가만히 서 있었다. 자네 말이야. 어떤 일이든 간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플라시노가가 타이르듯 말했다. 우리의 세월이란 그런 거야. 낮이 지나가면 밤이 오고 밤이 오면 하루가 끝나는 거야. 먹을 게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훌쩍 울다 끝나는 거지. 우리의 삶이란 그런 거야. 자네는 괜히 모든 걸 어렵게 생각하니 난 그런 말 듣기 싫네. 그건 자네 병 때문이겠지만 자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병일지도 모르겠군. 우포바 요시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내 마음이 약해서일지도 몰라. 그래, 자네 마음이 약한 것도 병 때문일세. 플라시노가는 단호하게 말했다. 플라시노가는 작은 가지 하나를 이로 물어뜯더니 공중에 휘둘렀다. 자네 봐, 난 이렇게 건강한 몸이잖아. 절대 자네처럼 약하지 않아. 그때 망아지가 발을 구르며 어디선가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흙덩이가 개울로 떨어지며 조용히 흐르던 시냇물 소리에 새로운 음이 더해졌다. 그때 두 마리 산새가 날아올라 불안한 소리로 울며 하늘로 날아갔다. 멀리 날아가는 산새를 바라보며 우포바 요시치가 말했다. 그런데 때까치는 아직 제철이 아니지 않나? 더군다나 때까치는 새가 저런데 날아올 리가 없지. 저 새는 스위이스테리임에 틀림없어. 자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스위리스텔이라고 해두지. 분명히 스위이스테리야. 우포바 요시치는 확신에 찬 듯 고개를 크게 끄덕이다가 곧 한숨을 내쉬었다. 플라시노가는 여전히 두 손을 빠르게 움직였다. 바구니는 벌써 밑바닥이 완성되었고 이제 그는 몸통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창칼로 줄기를 적당히 자르고 이로 끊고 손가락으로 굽히거나 엮었다. 틈틈이 숨을 내쉴 때마다 그의 콧수염이 파르르 떨렸다. 우포바 요시치는 친구의 손놀림을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숙이고 여전히 돌처럼 한자리에 붙어있는 망아지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짙은 어둠이 깔린 하늘에는 별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만약 농사꾼이 망아지를 찾으러 오면 어떡하지? 우포바 요시치가 갑자기 흥분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망아지가 없어진 걸 알게 되면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결국 사라졌단 걸 깨닫게 될 텐데. 우포바 요시치는 두 손으로 농사꾼이 허둥대는 모습을 흉내내며 말했다. 표정은 멍청해 보였지만 눈은 마치 무언가 번쩍이는 걸 본 듯 반짝였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나? 플라시노가는 사나운 목소리로 친구를 나무랐다. 아니, 그냥 옛일이 생각나서 말이지. 우포바 요시치는 마치 변명하듯 말했다. 무슨 옛일? 전에 말을 도둑맞은 사람을 본 적이 있어.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사람이었지. 미하일이라는 농사꾼이었는데 키도 크고 얼굴엔 곰보 자국이 있었어. 그 미하일이 말을 잃어버렸지. 풀을 뜯기려고 말을 메어놨다가 어느새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야. 말이 없어진 걸 알아채고는 그 미하일이 땅에 털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지. 꼭 누가 발목을 꺾어놓은 사람처럼 말이야. 그 뒤로도 한동안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어. 그래서 뭘 어쨌다는 건가? 우포바 요시치는 슬픈 말투로 대답했다. 그러니까 농사꾼에게 말이란 팔을 잘리는 것 같은 고통이라는 거지. 여보게, 내가 다시 한번 다짐해두겠네. 플라시노가는 친구를 매섭게 쏘아보며 말했다. 그래 말이지. 우포바 요시치는 타오르는 모닥불 곁에 바싹 다가앉으며 나뭇가지로 불을 쑤셨다. 그러고는 바구니 엮기에 열중인 친구를 힐끔 곁눈질하더니 다시 당부했다. 망아지를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난 자네가 이렇게 비겁한 인간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플라시노가는 생각할수록 친구가 한심하다는 듯 소리쳤다. 지금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 우포바요시치는 조용히 그러나 설득하듯 말을 이었다. 자네도 한번 생각해보게. 이건 꽤 위험한 짓이야. 30베르스타나 되는 거리를 망아지를 끌고 가서 타타르 사람들이 안 사겠다고 하면 우린 어쩔 거야? 그럼 그때 가서 저 망아지를 어떻게 할 셈인가? 그럼 내가 책임지겠네. 아니, 그렇게 말해도 난 그냥 저 망아지를 풀어주는 게 좋겠어. 더군다나 저렇게 마르고 볼품없는 없는 말을 누가 산다고? 플라시노가는 아무 말 없이 손가락을 더욱 재빠르게 놀렸다. 생각해보게. 저 따위 볼품없는 걸 누가 돈 주고 사겠어? 우포바요시치는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다. 이제 시간이 됐고 우린 이러고 있을 여유도 없네. 곧 어두워질 걸세. 이봐, 좀 더 현실적인 일에 손대는 게 낫지 않겠나? 우포바요시치의 말은 시냇물 소리와 뒤섞여 플라시노가의 속을 뒤흔들었다. 플라시노가는 입술을 잘근잘근 씹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순간 버드나무 가지 하나가 엉키더니 뚝 부러졌다. 망아지는 한번 길게 울더니 묶인 머리를 풀려고 안간힘을 썼다. 천으로 덮인 망아지의 모습은 가련하게 보였다. 플라시노가는 그쪽을 힐끗 돌아보더니 불더미에다 마른 침을 퇴뱉었다. 저것 봐! 망아지도 묶여있는 게 싫어서 몸부림치고 있잖아. 그러고는 화가 난 말투로 말했다. 이봐, 자네는 언제까지 그 넋두리를 할 셈인가? 난 그저 사실대로 말하고 있을 뿐일세.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니야. 스테판, 저 망아지를 숲속으로 쫓아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 나쁜 짓 하자는 게 아니잖아. 오늘따라 배가 부른 모양이지? 플라시노가는 퉁명스럽게 소리쳤다. 그럴 리가 있나? 우포바요시치는 조용히 대꾸했다. 제발 군소리 그만하게. 저 망아지를 풀어주면 우리가 굶어 죽게 돼. 난 아무것도 겁나지 않아. 우포바요시치는 그렇게 말한 뒤 친구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플라시노가는 버드나무 가지를 한데 모아 동여맨 뒤 다발로 묶었다.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모닥불빛에 비친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우포바요시치는 눈길을 옆으로 돌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우포바요시치는 한숨을 내쉬었다. 플라시노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봐, 잘 들어. 난 겁나지 않네. 난 반드시 마음먹은 대로 할 거야. 하지만 미리 말해두겠네. 자네가 그렇게 몸을 사린다면 난 자네가 이 일을 하기 싫어한다고 생각하겠네. 그 편이 나을 거야. 난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어. 한마디로 내가 변덕쟁이란 소리지. 잘 알고 있군. 우포바요시치는 몸을 굽히며 기침하기 시작했다. 기침 발작이 가라앉자 그는 숨을 후 하고 내쉬며 다시 입을 열었다. 내가 꼭 변덕쟁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오늘 밤은 느낌이 별로 안 좋아. 저 말라빠진 망아지와 함께 있다가는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제발 그만하게. 플라시노가는 버럭 소리쳤다. 플라시노가는 버드나무 가지 다발을 어깨에 메고 아직 다 못 만든 바구니를 겨드랑이에 끼더니 벌떡 일어섰다. 우포바요시치도 동시에 일어서며 친구 쪽을 힐끔 바라보고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망아지 쪽으로 다가갔다. 와, 괜찮아. 걱정할 건 없어. 우포바요시치의 목소리가 어두운 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자, 똑바로 서봐. 그래, 잘했어. 가자. 옳지. 우포바요시치가 대꾸했다. 얼마 뒤 두 사람은 떨기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없이 헤쳐나갔다. 둘은
골짜기 구석구석에 깔린 어둠을 뚫고 걸어가면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다. 망아지도 조용히 그들 뒤를 따랐다. 한참 뒤 시냇물의 멜로디를 깨뜨리며 풍덩 물소리가 났다. 아이고, 저놈의 망아지 좀 봐라! 개울 속에 빠졌네! 우포바요시치가 놀란 듯 외치자 플라시노가는 코를 벌름거렸다. 골짜기의 어둠과 침묵 속 그들이 있던 곳과는 꽤 떨어진 숲가에서 떨기나무들이 바람에 살짝살짝 흔들렸다. 그 근처에서 사그라지는 모닥불의 불빛이 땅 위를 비추었다. 불꽃은 마치 조롱하거나 화가 난 도깨비의 눈처럼 보였다. 어느새 달이 떠올랐다. 투명한 달빛의 광채가 안개처럼 골짜기를 가득 채웠다. 숲속의 모든 것들의 그림자가 달빛에 길게 들이왔다. 숲은 점점 더 깊어졌고 정적은 더욱 짙어졌다. 분위기는 점점 더 엄숙해졌다. 자작나무는 달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났다. 자작나무의 흰 줄기는 참나무, 느릅나무, 다양한 잡목의 검은 부분을 배경 삼아 촛불처럼 윤곽을 드러냈다. 여전히 그들은 산골짜기를 말없이 걸어갔다. 숲길은 험해서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웠다. 조심하지 않으면 미끄러지거나 보이지 않는 수렁에 빠질 수도 있었다. 우포바요시치는 계속 기침했다. 그 소리는 마치 가슴 속에서 울리는 피리 소리 같았다. 가끔 그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기도 했다. 앞서가던 플라시노가가 멈추더니 커다란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플라시노가는 친구를 나무라듯 말했다. 아니, 자네 지금 뭐라도 잃어버렸나? 우포바요시치는 한숨을 내쉬고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이봐, 요즘은 밤이 짧아. 자네도 알다시피 밤은 참새 주둥이보다 짧아. 날 밝기 전에 마을로 돌아가야 해. 이래서야 어디 가겠나? 우리 모습이 꼭 만인의 행차 같군. 오, 보게. 내가 지금 괴로워서 그래. 우포바요시치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괴롭다. 왜? 플라시노가는 비꼬듯 소리쳤다. 숨쉬기가 힘들다고? 왜 숨쉬기가 힘든가? 내 병 때문이지. 거짓말 말게. 자네, 그냥 기운이 빠진 거야. 플라시노가는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동료 쪽으로 돌아서며 그의 코끝에 손을 갖다 대고 한마디 덧붙였다. 숨조차 제대로 못 쉬는 건 자네가 멍해져서 그래. 우포바요시치는 친구의 말에 사과라도 하듯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다. 알았네. 우포바요시치는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다시 쏟아진 기침 때문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나무 줄기를 붙잡고 고통스러운 듯 발을 구르며 머리를 흔들었다. 입을 벌린 채 쉴 새 없이 기침했다. 플라시노가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달빛에 비친 우포바요시치의 얼굴은 빛나 보이기도 하고 창백해 보이기도 했다. 자네 그렇게 소리치면 숲속의 모든 게 다 깨어나겠군. 플라시노가는 비난하듯 내뱉었다. 하지만 친구가 발작을 멈추고 머리를 털며 큰 숨을 내쉬자 플라시노가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자, 우린 가야지. 두 사람은 축축한 땅 위에 아무렇게나 주저앉았다. 그곳은 떨기나무 잎이 만들어 놓은 그늘 아래였다. 플라시노가는 종이에 담배를 말아 피웠다. 그는 담배에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도 집에 먹을 게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두 말하면 잔소리지. 우포바요시치가 맞장구 쳤다. 플라시노가는 힐끔 친구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집 구석엔 곡식 한 톨도 없으니 결국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자. 우포바요시치는 한숨을 내쉬었다. 하긴 지금 딱히 다른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갈 만한 좋은 곳도 딱히 없으니 그리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결국 이 모든 게 우리가 못나서 그런 거지. 우린 얼마나 못난 놈들 생각하니 정말 어이가 없네. 플라시노가는 약간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대기를 찢을 듯한 그의 목소리에 우포바요시치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여전히 그의 목구멍에서는 괴상한 소리가 났다. 하지만 사람이 먹지 않고는 못 견디잖아. 시간이 지날수록 머릿속엔 온통 먹먹을 생각뿐이야. 견딜 수 없을 만큼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지 않나 말일세. 플라시노가는 그제야 질책조로 큰 소리로 하던 말을 멈췄다. 그러더니 갑자기 마치 새로운 결심을 한 듯 우포바요시치가 벌떡 일어섰다. 아니, 왜 그러는가? 플라시노가가 물었다. 자, 가세. 어떤 생각인 건가? 이렇게 훌쩍 나서니. 그냥 우리 가보는 거야. 그래, 가보세. 플라시노가도 친구를 따라 자리에서 일어섰다. 딱히 생각나는 건 없지만 뭐 상관이 있겠나. 될 대로 되라지. 우포바요시치는 절망적인 몸짓으로 손을 휘저었다. 자네, 지금 한결 나아진 것 같군. 당연하지 않겠나. 제기랄. 자네한테 구박받고 그야말로 된 소리까지 들었으니 아까는 왜 그렇게 터무니없는 생각을 했나? 플라시노가가 다시 물었다. 왜 그러냐면 문득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참, 누가 불쌍하단 말인가? 사람이 말일세. 사람이란 게 불쌍하게 느껴졌어. 플라시노가는 친구의 대답을 듣고 천천히 되물었다. 허허, 자네, 어쩌자고 갑자기 그런 호인이 됐나? 도대체 그 인간들이 자네한테 뭐라도 돼? 혹시라도 알고 있나? 인간이란 놈들은 자네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벼룩 잡듯이 손톱으로 탁탁 눌러 터뜨리는 놈들이야. 그런데도 자네는 그 인간들이 가엾다고? 그래, 난 그렇게 생각했어. 자네, 그야말로 스스로 바보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인간들이 베푸는 선심, 그 인간들은 어떻게 보답하는 줄 알아? 온 집안을 못살게 굴 뿐이라고. 그게 꼭 내 손으로 내 내장을 긁어내고 뼈에 붙은 살까지 난도질에 뜯어내는 꼴이지. 플라시노가는 비웃듯 말했다. 자네, 불쌍한 건 자네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하늘에 기도하게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죽여주소서라고. 아니면 세찬 빗물에 흔적도 없이 녹여 없애주소서라고 빌어보게. 인간이 불쌍하다니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플라시노가는 흥분한 목소리로 친구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다. 그의 비난과 멸시는 숲속에 메아리쳐 울려 퍼졌다. 그러자 마치 그 말에 답하듯 나뭇가지들이 바스락거리며 조용히 속삭였다. 내려줘. 우포바요시치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이제 다 틀린 거겠지. 마을까지라도 도착하면 괜찮아질지도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도착하면 자네는 혼자가. 난 더 못 가겠어. 난 그냥 뭐든 닥치는 대로 입에 넣고 집으로 가서 푹 자야겠네. 이젠 도저히 못 견디겠어. 우포바요시치는 말을 마치며 숨을 헐떡였다. 플라시노가는 그를 수상쩍게 훑어보더니 걸음을 멈췄다. 무슨 말을 하려다 손을 들고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그러고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우포바요시치의 그 말을 끝으로 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어디선가 새 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왔다. 개 짖는 소리는 멀리서 들려왔다. 잠시 뒤엔 멀리서 구슬픈 성당 종소리가 숲을 울렸다. 하지만
그 소리도 곧 숲의 침묵 속에 파묻혔다. 뿌연 달빛 아래 마치 검은 점처럼 커다란 새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날아와 듣기 싫은 날개 소리를 내며 골짜기를 가로질렀다. 저 새, 부호니까? 아니면 그러지라 놈일까? 플라시노가는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안 되겠어. 우포바요 시치는 땅에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나 신경 쓰지 말고 자넨 어서 가게. 난 잠시 쉬어야겠어. 못 걷겠어. 숨이 탁 막히고 눈도 아득해. 이봐, 자네 또 시작인가? 플라시노가는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정말 못 가겠나? 더는 못 가겠어. 이젠 끝이야. 우포바요 시치는 힘없이 말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이렇게 버티다가는 또 아침부터 밥도 못 먹고 이리저리 정신없이 돌아다녀야 할 텐데. 아니, 난 이제 정말 끝이야. 자네 이거 봐. 우포바요 시치는 자신의 얼굴 앞으로 손바닥을 내밀었다. 그 손바닥엔 거무스름한 것이 묻어 있었다. 플라시노가는 그 손을 곁눈질하며 조용히 물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긴. 자넨 가게. 난 여기 남아있을게. 난 이제 못 일어날 거야. 분명해. 나만 가라니. 내가 자네를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인가? 혼자 마을에 가서 그 인간들한테 뭘 어쩌란 말인가? 누구 하나 눈에 띄기라도 하면 맞아 죽을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좋담? 플라시노가는 머리를 싸지며 중얼거렸다. 그 순간 우포바요 시치는 탁한 기침 소리를 내며 입을 벌리더니 핏덩어리를 토해냈다. 그러고는 뒤로 고꾸라졌다. 피가 나오는 건가? 플라시노가는 눈길을 딴 곳으로 돌린 채 친구 옆에 서 있었다. 피가 정말 많이 나오는군. 우포바이 시치는 들릴락 말락 아주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다시 기침을 했다. 플라시노가는 일부러 면박이라도 주려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의원이라도 불러와야겠군. 의원을 불러서 뭐 하게더. 우포바이 시치는 힘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될 수 있으면 일어나서 좀 걸어보지 않겠나? 천천히라도 좋아. 아니야. 플라시노가는 친구의 머리맡에 쪼그려 앉았다.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싼 채 친구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우포바이 시치의 입술은 늘어져 마치 말라붙은 것처럼 보였다. 검붉은 피가 그의 턱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직도 피가 나오는가? 플라시노가는 정이 담긴 목소리로 조용히 물었다. 우포바이 시치는 얼굴을 부들부들 떨었다. 계속 피가. 우포바이 시치의 약한 소리가 들려왔다. 플라시노가는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묻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골짜기의 벼랑이 그들의 머리 위로 우뚝 솟아 있었다. 녹아내린 눈물이 벼랑을 파내어 깊은 물길을 만들었다. 산발처럼 흐트러진 나무들은 달빛을 받아 벼랑 위에서 골짜기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다른 한쪽 벼랑은 떨기나무로 뒤덮여 있었다. 시커먼 떨기나무 사이로 군데군데 흰 나무 줄기가 뻗어 있었고 그 위에는 둥지와 마른 가지들이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다. 희미한 달빛이 골짜기를 덮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인생의 빛을 잃은 꿈결 같았다. 조용히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리는 더욱 깊은 정적을 만들어냈고 숲속의 쓸쓸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우리 이제 이별인가 보네. 우포바이 시치는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더니 곧 조금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제 이별일세, 스테판. 플라시노가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뜻밖에도 흐느적거리며 거칠게 숨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무릎 사이에서 얼굴을 들어올리고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자네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나? 그렇게 걱정할 것 없잖아. 이봐, 예수님. 우포바이시치는 괴로움에 찬 숨을 내쉬었다. 왜? 별일 아니지 않겠어. 그러나 플라시노가는 친구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조금만 참으면 곧 가라앉을 거야. 이렇게 쉬면 조만간 나아질 텐데. 왜 자꾸 그러나? 우포바이시치는 계속 기침을 했다. 그의 가슴에서는 새로운 소리가 났다. 마치 젖은 헝겊을 쥐어짜는 듯한 축축하고 거친 소리였다. 그 모습을 본 플라시노가는 수염을 실룩거렸다. 우포바이시치는 큰 소리를 내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그 숨결은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어딘가로 뛰어가는 듯했다. 숨을 몰아쉬던 우포바이시치가 입을 열었다. 내가 망아지를 그렇게까지 한 게 날 용서하게나, 스테판. 아니야. 나야말로 자네에게 용서를 빌어야지. 플라시노가는 친구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는 잠시 후 이렇게 덧붙였다. 여보게, 난 이제 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스테판. 그건 별거 아니야. 나는 자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길. 숨을 가쁘게 몰아쉬던 우포바이시치는 말을 다 끝내지 못한 채 입을 다물었다. 그의 가슴에서는 여전히 쌕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더니 그의 두 다리가 쭉 뻗어졌다. 한쪽 다리는 다른 다리 위로 스르르 기울어졌다. 플라시노가는 미동도 하지 않고 친구를 지켜보았다. 몇 분의 침묵이 흘렀다. 시간이 꽤 길게 흐른 듯 느껴졌다. 그때 우포바이시치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곧 다시 고개는 힘없이 떨어졌다. 여보게, 왜 그러는가? 여보게. 플라시노가는 친구에게 몸을 기대었지만 친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우포바이시치는 완전히 조용해졌고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플라시노가는 한동안 친구 곁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모자를 벗고 가슴에 성호를 그은 뒤 조용히 일어섰다. 그의 눈썹과 얼굴에는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이 떠올랐다. 날이 밝아오고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정적이 서린 골짜기에서는 시냇물이 단조롭지만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흘려보내듯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디선가 갑자기 큰 소리가 울려왔다. 골짜기로 흙더미가 굴러떨어지는 소리인지도 몰랐다. 그 소리는 산골짜기의 차가운 습기와 싸늘한 공기를 깨트리는 듯 울리더니 오래가지 않고 곧 사라졌다.